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중국의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패키징 시장 진출 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중국의 기술 자립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 변화 이런 걸 넘어서요. 글로벌 기술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작년 중국 후공정, 그러니까 OSAT 업체들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분야가 반도체 칩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그 중요한 단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패키징이라고도 하죠. 근데 특히 JCH랑 TSHT, 여기 매출 성장률이 각각 19.3%, 26%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네, 상당한 수치죠. 같은 기간에 글로벌 상해 10개사 평균 성장률은 겨우 3%였고 세계 1, 2위인 대만 ASE나 미국 엠코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속도죠. 그렇죠. 단순한 시장 호황 이런 걸로는 설명이 좀 안 되죠. 네, 이런 엄청난 속도 뒤에는 뭔가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게 바로 중국의 반도체 자립 전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중국 안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 예를 들면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습니다. 이 회사들이 자국 수요를 등에 업고 엄청 빠르게 성장했어요. 2021년에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1%도 안 됐는데 작년에 벌써 5%까지 올라왔거든요. 5%요? 와, 네. 근데 올해 DDR5 양산도 성공해서 연말 가면 10%까지도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10%?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내부 수요가 막 커지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장비나 부품 자립화 이걸 막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후공정 분야 성장으로 이어진 거고요. 아,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부터 패키징까지 다 해결하려는 일종의 생태계 구축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그림이에요. 계획된 도시처럼요. 단순히 개별 기업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이랑 정부 지원이 딱 맞물린 아주 치밀한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져요. 이 친구들이 그냥 기존 메모리 패키징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고부가 가치 영역 있잖아요. HBM 패키징, 여기까지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HBM 패키징은 기술 장벽이 꽤 높다고 알려졌는데 중국이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요? 현재 JCET 같은 곳들이 양산하는 건 HBM2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2세대죠. 하지만 그 정부 지원이 워낙 막강하니까 이걸 등에 업고 기술 격차를 아주 빠르게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 지원이 역시 크군요. 네. 물론 HBM 패키징 자체는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공정, 그러니까 웨이퍼에 회로 그리는 그 극미세 기술에 비하면요. 이 완성된 칩을 싸고 연결하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는 좀 맞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낮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혹시 과거 LCD 패널 시장에서 봤던 일이 여기서도 반복될 수 있을까? 그거 정말 생생하죠. 한때 우리나라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었는데 중국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결국 주도권을 가져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반도체 패키징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업계 관계자들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경고는 단순히 역사가 반복된다 이게 아니고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HBM 같이 아주 화려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펜트하우스 기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반, 즉 기존의 일반 메모리 후공정 시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기반이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기반 자체가 약해져서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고부가 가치 시장에 집중하는 게 맞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나 공급망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이런 전략적인 생태계 구축이 글로벌 판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 간의 경쟁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핵심 산업의 판도가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중국이 이제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패키징이라는 핵심 후공정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자국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네. 자국 메모리 생산이 늘어나니까 후공정도 같이 크고 거기서 얻은 기술이랑 자본으로 다시 HBM 같은 첨단 분야로 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죠. 동시에 기존 강자들이 소위 레거시라고 부르는 그 기존 시장을 그냥 내줘버리면 장기적으로 어떤 취약점이 생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네. 오늘 중국이 강력한 내수 시장과 정부 전략을 바탕으로 반도체 후공정에서 정말 빠르게 부상하고 있고 이제 HBM 같은 첨단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 모든 움직임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전략 아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겠네요. 맞습니다. 메모리 생산, 후공정 성장, 첨단 기술 도전, 그리고 기존 시장의 재평 가능성까지 이 모든 요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다른 기술 분야, LCD 같은 데서 봤던 패턴하고 유사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변화가 가지는 경제적 또 전략적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도체 자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글로벌 기술 동맹이나 국제 무역 역학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